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수능 개념 퍼펙트 경제, 자, 단원별 문제풀이, 이제 우리 18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이제 고용과 실업, 자, 테마 11. 자, 문제가 넷, 여덟, 12. 아니다. 15문제 있네요. 근데 좀 일단 이 파트는 좀 개념 문제,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146번이나 자, 그 다음에 155번, 자, 이런 식으로 159번 이런 개념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기본적으로 되고요. 이 개념 유형의 문제들은 여러분이 우리가 배웠던 개념,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경기 계절 구조, 마찰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좀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자, 계산 문제 위주로 풀 겁니다. 근데 계산 문제도 또 이제 유형이 약간씩 바뀌지만 반복돼서 대표 계산 문제 유형 5가지 정도만 풀어보면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 유형 문제인 145번 문제부터 한번 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45번 보니까 일단 각국의 고용 통계에 나와 있는데 2011년, 2012년에서 일단 이 문제는 좀 평이한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식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전이라고 나와 있고 그 중에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실업자가 나와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실업자와 취업자의 합이니까 일단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의 자료를 보고 취업자를 잡아야 돼. 그럼 취업자의 크기가 2011년에는 720만이지. 800만 빼기 80만 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840만에서 83만을 빼주니까 757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실업자 수 잡았고 경제활동 인구에서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 빼주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나온다. 그것도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갈게. 자, 1번에 보니까 자, 2011년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2011년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950만 분의 800만이잖아. 그러니까 80%보다 크게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012년에 고용률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2012년에 고용률은 자,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자, 84%가 아니라 75.7%가 되겠지. 그쵸? 3번. 자, 그럼 2012년에 실업률은 어떻게 됐냐 이거야. 그럼 여러분 2012년에 실업률을 물어보면 자,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2011년에 실업률은 800만 분의 80만이니까 일단 자, 10%였어. 근데 2012년의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 어떻게 됐냐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2012년의 실업률은 840만 경제활동 인구분의 자, 실업자 수에서 840만 분의 어떻게 돼? 경제활동 인구 2012년의 실업률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그럼 다시 경제활동 11년의 경제활동 인구 800만 분의 실업자 수 80만 그 다음에 840만 분의 83만 그럼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네. 10%보다 작죠. 840만 분의 84만이 돼야 10%니까 10%보다 작아서 감소했다가 맞는 거지. 자, 3번 정답이고요. 그럼 4번 2012년의 취업자 수는 720만에서 757만으로 감소했다가 아니라 증가했다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2012년에 그러면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를 물어봤잖아. 자, 비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 빼주면 되니까 2011년은 150만이고요. 2012년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 빼주는 거지. 그러면 2012년은 160만이 돼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가 아니라 증가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유형의 문제니까 일단 145번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 확인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약간씩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로워져. 자, 여러분 147번과 148번은 동일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14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줄 친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자, 30세 전업주부 갑은 그럼 전업주부니까 일단 비경제활동 인구였어. 경기 침체로 가계소득이 줄어들자
3개월의 구직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럼 니은에서 뭐가 됐냐면 구직 활동을 하니까 실업자가 됐고요. A사에 입사했으니까 결국 뭐가 된 거냐면 취업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취업자.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자, 기업은 실업률 집계에 포함되지 않죠? 비경제활동인구니까. 2번. 자, 니은 기간에 취업률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조건 볼 필요가 없어. 다른 조건 볼 필요 없이요. 그러면 취업률이 실제로 증가하는지를 보는 거야. 자, 그럼 취업률의 공식은 취업자 더하기 자, 실업자 분의 자, 취업자 곱하기 100이잖아. 자, 그런데 니은만 보면 니은 기간에 3개월의 구직 활동을 하면서 자, 취업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취업자는 변화가 없지. 그런데 이 전업주부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자가 한 명 늘 거 아니야? 그럼 실업자가 증가하고요. 그럼 그 결과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값이 커지니까 취업률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률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또는 반대로 자, 실업률에서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분의 실업자에서 취업자 일정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 실업률이 증가하잖아. 그럼 취업률 더하기 실업률은 100%니까 실업률이 증가하면 취업률은 하락한다. 되죠? 자, 3번. 자, 니은 전후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는다가 틀렸지. 왜냐면 니은 전에는 전업주부 갑이 비경제활동 인구였다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니은 이후에는 실업자로 바뀌어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는 거지. 되죠? 자, 4번. 그럼 디귿 전후의 경제활동 인구는 첫째. 그럼 봐봐. 자, 디귿 전에는 실업자였던 사람이 취업자로 바뀐 거잖아. 디귿 때. 그러면 실업자도 경제활동 인구고 취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감소하고 취업자가 똑같은 크기로 증가해서 경제활동 인구는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5번. 자, 그럼 디귿으로 인한 취업률의 증가보다 고용률의 증가가 더 크다. 그러면 이 5번 선택지를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봐. 일단 디귿에 입사해서 취업률이 어떻게 됐을까? 실업자 수는 감소하고 취업자 수 늘어났으니까 취업률은 상승할 거고 자,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가 변화가 없이 동일한 상황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으니까 고용률도 상승했을 거 아니야? 근데 취업률의 공식은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고 그 다음에 고용률의 공식은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야. 되지? 그래서 분자는 둘 다 취업자인데 여러분 생각해봐. 경제활동 인구와 15세 이상 인구 중에 누가 더 커? 그럼 경제활동 인구가 요 크기라면 15세 이상 인구는 거기에 비경제활동 인구까지 더해서 보다 더 훨씬 큰 크기일 거 아니야. 근데 디귿으로 취업자가 예를 들어 한 명 증가했다고 쳐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지. 왜냐면 앞에서 실업자였던 사람이 취업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도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도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요 크기에서 한 명 증가하는 거랑 더 큰 크기에서 한 명 증가하는 거 그럼 증가율은 당연히 취업률의 증가율이 고용률의 증가율보다 큰 거지. 그치?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디귿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에도 변함이 없고 이거 우리 4번에서 잡았잖아.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는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분모값, 분자값이 둘 다 일정하지만 15세 이상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보다 크고 하지만 분자는 동일한 크기로 증가하면 증가율은 취업률의 증가율이 고용률의 증가율보다 크다. 요거 좀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증가보다가 아니라 취업률의 증가율이 고용률의 증가율보다 크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서 자, 정답은 몇 번 하면 돼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47번 문제 정리가 됐고 자, 148번 문제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이제 152번 문제 볼게. 자, 152번 문제 보니까 2013년에서 2014년에 나는 변화야. 근데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대. 그럼 잘 봐.
일단 첫 번째 위에가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아래가 고용률인데 일단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고용률이 일정하죠.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고용률이 일정하면 취업자가 변화 없이 일정하다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야. 그런데 취업자가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럼 결국 취업자가 일정하니까 실업자가 감소한 거고요. 그럼 실업자의 감소 크기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크기가 같다. 요거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1번 선택지 보면 자, 실업률은 상승했다. 여러분 취업자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업자 수가 줄어들면 실업률은 하락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 취업자 수는 일정하니까 틀린 거죠. 3번 자,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데 15세 이상 인구의 변함이 없으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 크기만큼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야 되지. 그래서 감소해서 틀렸고 4번 자, 취업자 대비 실업자 수는 자, 여러분 취업자 대비 실업자 수 그러면 A 대비 B 하면 A분의 B잖아. 분모 취업자 일정한 상태에서 실업자가 감소했으니까 취업자 대비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지. 5번 자, 여기 나왔네. 그래서 자, 5번 이거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 크기만큼 실업자 수가 감소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요것만 잡아내면 선택지는 굳이 써볼 필요도 없이 다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152번의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5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53번. 자, 문제에서 두 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와 같이 A국은 수평으로 이동이 B국은 수직으로의 이동이 발생했다. 그런데 세로축이 실업자 수고 가로축은 경제활동 인구야.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자, 이제 A국의 상황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A국의 상황을 보니까 A국은 자, 실업자 수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한 거니까 결국 A국은 취업자가 어떻게 된 거야? 취업자가 증가한 거고, 자, 취업자의 증가 크기와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크기가 같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실업자 수 일정. 자, B국은 이번엔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에는 변화가 없어. 그런데 실업자 수가 감소했어.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B국도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실업자 수가 감소한 것을 취업자 수 증가 크기로 상쇄시켜서 경제활동 인구의 변함이 없는 거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데 실업자 수의 감소 크기와 같은 거지. 되니? 자, 그러면 1번 A국의 실업률은 여러분 그거 계속 나온다. 자, 취업자 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업자 수의 변함이 없으면 여러분 딱 봐봐. 자,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분의 자, 실업자인데 자, 실업자가 일정해. 그쵸? 근데 취업자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하락하겠지. 그쵸? 그래서 1번. 자, 실업률은 변화가 없다가 아니라 실업률은 하락한다. 2번. A국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러분, A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지만 취업자도 증가했잖아. 그럼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밑줄 쫙 쳐. 이게 뭐야? 취업률이잖아. 실업자가 일정한 상태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취업률은 상승한다. 되죠? 그래서 증가했습니다. 2번이 정답이지. 자, 3번. 자, B국은 15세 이상 인구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화가 없는 거지. 자, 4번. 자, B국은 취업자의 증가 크기와 실업자의 증가 크기가 같다. 자, 5번. A국에서는 B국과 달리 취업자 수가 감소? 아니죠. A국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B국도 취업자 수가 증가한 거야. 되죠? 자, 전형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럼 153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조금 더 약간
복잡한 계산 문제 한번 따져볼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로 158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이게 각국의 고용률과 이제 실업률의 변화고, 일단 단서가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라는 단서가 있어. 그쵸? 그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연도들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2014년, 2015년, 그 다음에 2016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2014년 자료가 있고요. 이렇게 2014년이 있고, 그 다음에 2015년이 있고, 자, 2016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15년, 16년이 있는데, 일단 14년에 비해 15년에 보니까 14년에 비해 15년에 실업률은 하락하고 고용률은 다시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의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를 잡을 수 있냐면 일단 14년에 비해 15년에 고용률이 하락했다는 거에서 일단 취업자 수의 변화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고용률이 하락했으니까 첫 번째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걸 잡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실업률엔 변함이 없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 취업자 더하기 자, 실업자 분의 자, 실업자 곱하기 100이 실업률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일단 취업자 수가 감소했어. 그러면 만약에 실업자 수가 그대로면 어떻게 될까? 실업자 수가 그대로면 실업률이 변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14년에서 15년 실업률이 일정하잖아. 그럼 이런 변화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취업자 수가 감소한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실업자 수가 감소해야 돼. 예를 들어 100, 100, 100이었다가 50되면 그럼 100, 100, 100이면 실업률이 50%잖아? 그럼 50, 50, 50이면 실업률이 또 50%지. 결국 그래서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자, 모두 감소하냐면 실업자 수도 감소하는 거야. 실업자 수도 감소. 그래서 우리는 14년에 비해 15년의 변화를 봤고, 자, 이번에는 15년에 비해 16년의 변화를 보니까 자, 고용률이 변함이 없잖아. 고용률이 변함이 없어서 취업자 수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취업자 수의 변함이 없어. 그런데 실업률이 하락했죠. 그럼 실업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지. 그래서 실업자 수는 또 감소한 겁니다. 단 15년의 취업자 수 감소 크기와 실업자 수 감소 크기는 같다. 여러분 여기까지 잡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 봅시다. 2015년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증가했다. 틀렸죠? 2번. 자, 15년의 경제활동 인구는 여러분 15년의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니까 감소 경제활동 인구 감소. 증가했다. 틀렸고. 자, 3번. 그럼 2016년의 비경제활동 인구. 자, 문제에서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다는 단서를 줬잖아. 그럼 이 단서에서 취업자 일정하고 실업자 감소하면 경제활동 인구 감소하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 크기만큼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야 되겠지. 자, 따라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야. 4번. 16년의 실업자 수는 14년에 비해서. 여러분 봐봐. 14년의 실업자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4년 대비 15년 감소, 거기서 또 감소니까 16년의 실업자 수는 14년의 실업자 수에 비해서 감소하였다. 증가하였다가 틀렸죠. 그럼 마지막 5번. 자, 그럼 16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4년에 비해. 자, 문제에서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다는 단서가 있는데 14년 대비 15년의 경제활동 인구 감소, 15년 대비 16년의 경제활동 인구 감소. 그럼 14년의 경제활동 인구보다 16년의 경제활동 인구가 작을 테니까 경제활동 참가율도 14년에 비해 16년이 낮겠지. 자, 따라서 16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4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뭐 별 차이는 크게 없지만 우리 수능 개념 문제들은 평가원 기출문제 주로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또 하나는 정답률이 대부분 50% 이상 문제들이야. 그래서 특히 이 고형 파트는 이렇게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개념 이외에 기출 문제들도 꼼꼼하게 완벽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자, 수능 개념 경제 단원별 문제풀이 파트, 자, 18강 테마 11입니다. 고형과 11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이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